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결국 질렀다. 레이저 크레스트 조명.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렵게 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어렵게 구했어요. 선 출시 때 물량이 몇 개 안 풀렸어요. 아니, 저는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딱 백화점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앞사람이 막 뛰더라고. 그래갖고 뭐야? 뭐 나도 뛰어야 되나? 그래갖고 저도 같이 그냥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3등으로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물량이 4개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바로 뒤에 분은 진짜 한 5초 10초 차이로 얘 못 사갔어요. 그분은 그냥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면서. 저는 조금 실망입니다. 호그와트 때부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박스를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오오오. 이거 봉지, 뭐야? 뭐 봉지가 쏟아지는 게 아니네? 안쪽에 박스가 2개. 뭐야? 와, 대박.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여기 프린트 아트 들어가 있어. 잠깐만, 여기 또 있나?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봐. 와, 너무 귀여워. 잠깐만. 와, 여기도 있네. 야, 이거 보세요. 뒷면에도 있어. 와, 총 4개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여기는 또 이런 모습으로. 야, 박스 아트 신경 좀 썼네. 자, 이제 안쪽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자, 갑시다. 스티커 17번까지 있네요. 많은 건 아니네. 자, 한번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이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을 한번 보시면 스터드가 많이 없죠. 다 타일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만달러의 갑옷이 있어요. 이게 크레이트 드래곤을 잡고 얻은 보상이거든요. 그런 디테일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끼깃거리는 거 아니야? 기름칠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랜딩 기어가 접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당연히 UCS라서 랜딩 기어가 접힐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는 기믹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엔진 조립 완료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표현 대박이야. 요거를 이제 껴야 되는데 이 엔진 무게만 해도 상당합니다. 딱 꼈는데 지금 너무 커 이거 진짜. 야, 드디어 끝났다. 여러분, 드디어 완성! 야, 진짜 이틀 동안 꼬박 조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립하면서 느낀 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달로리안을 무조건 보세요. 디테일도 알아보면서 조립하면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리뷰도 이걸 안 보면 말이 안 돼요. 리뷰를 할 수가 없어. 스케일도 스케일인데 이게 디테일이 엄청나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피규어는 총 4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4명 모두 전시용 명판에 꽂아서 같이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미니피규어 중에서 희귀한 거는 오히려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얘네들은 다른 세트에서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는 쿠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유 없이 만달로리안을 도와주기도 하고 I have spoken 이라는 유행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블로그를 타고 다니는데 그 블로그라는 친구가 바로 요거예요. 얘가 근데 미니피규어는 아니고 조립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은 머리 조금 움직이고요. 그리고 꼬리 조금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리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미니피규어는 죄수입니다. 초반에 만달로리안한테 잡히거든요. 주인공은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체포하죠. 잡은 범죄자들을 프리즌 챔버를 이용해서 운송하는데 미스롤도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같은 신세가 됩니다. 방금 전 장면을 디오라마한 모습입니다. 지금 미스롤이 프리즌 챔버에 들어가서 지금 얼려지기 직전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의 모습도 살짝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죄수도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무기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캐비넷이 있는데 이 안쪽을 열면 여기에 무기가 가득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트팩은 없네요. 주인공이 등에 제트팩을 달면 약간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제트팩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세트에 있는 미니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가 제트팩을 착용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은 다른 세트에 있는 미니피규어는 때깔이 더 곱잖아요. 얘는 이제 아머가 파괴되기 전에 이제 구형 아머를 입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파괴되고 나서 신형 아머를 새로 봤거든요. 그거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귀여운 애기요다 그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로구는 공중에 떠다니는 요람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에 투명 브릭으로 약간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미니피규어는 아기 미니피규어 있죠. 거기에 얼굴만 새로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에게 안겨있는 듯한 모습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로구와 관련된 깨알 디테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슬입니다. 콕핏에는 굉장히 많은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기어봉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어봉에 달린 구슬을 그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쪽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알입니다. 원래 이 알은 의뢰인의 것이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로구가 그걸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야, 이런 장면도 표현되어 있다니 진짜 섬세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레이저 크레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기가 미쳤어요. UCS급은 진짜 크기는 작살나네.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상당히 묵직한데 이거 보세요. 크기가 실감이 되시나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솔직히 전작의 크기도 작지 않은 편인데 UCS에 비하면 애기 수준입니다. 거의 2배 차이 나네요. 제가 마이크로 파이터 버전의 이제 레이저 크레스트도 있는데 지금 거의 랜딩 기어랑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레이저 크레스트 대중소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와우. 아니, 이렇게 보니까 UCS급은 거의 공룡이네, 공룡. 야,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새삼 UCS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게 또 느껴지시죠? 근데 크기가 다가 아닙니다. 디테일이 정말 살벌합니다. 랜딩 기어, 측면 도어, 후면 도어, 실제 미니피규어가 탑승 가능한 탈출 포드, 그리고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된 엔진이 있습니다. 와, 진짜 비행기 엔진 같지 않습니까? 와,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뒷부분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지금 불이 나가는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정밀함이면 진짜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쩐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테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외부 패널이죠. 기존에 출시된 스타워즈 UCS를 보면 외관에 스터드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크레스트는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스터드가 많이 안 보이죠. 옆면도 그렇고 뒷면도 아주 매끈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옆면을 보면 노란색 줄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다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브릭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브릭이 스티커와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노란색 줄무늬가 쭉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와, 진짜 쩐다. 이런 섬세한 디테일들이 안쪽에도 가득합니다. 근데 안쪽을 보려면 이 패널들을 또 분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분리를 한 거예요. 패널이 좀 많은가? 안쪽 디테일 보기 참 힘드네요. 이제 안쪽 디테일이 시원하게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콕핏 쪽에 분리가 하나 또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 안쪽을 자세히 보려면 이 콕핏을 한 번 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들면은 또 빠져요, 이렇게 쏙. 그러면 그 안쪽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에서 주인공이 누워서 쉬는 거죠. 하지만 밑에 부분을 보면 침대만 있고 그로구가 자는 해먹이 없습니다. 원래는 해먹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해먹 없이 주인공이 안고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레고만 놓고 봤을 때는 만족스러웠어요. 시각적으로 이 큰 우주선을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겠죠. 얘가 브릭당 값으로 따지면 솔직히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랑 거의 비슷해요. 요즘 뭐 레고가 근데 뭐 다 비싸니까 뭐 그거 따지면은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거는 스타워즈 팬이나 혹은 만달로리안 팬들은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구매하실 때 이게 딱 보셔도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전시할 곳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시를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스타워즈 레고와 같이 전시한 모습, 그리고 비교하는 모습, 디오라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라이트 세이버까지 그때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